70세 김철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입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철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건설자재 유통업체 3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80평 아파트와 지방의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20여억 원의 예금까지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아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진돗개 보기는 올해로 1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습니다. 보기와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철수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사업을 운영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출장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집 근처를 산책하던 김철수는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본 그는 생후 3개월 된 작은 강아지 한 마리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김철수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 작은 강아지만은 김철수를 가만히 쳐다보며 마음을 위로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그 순간 그 강아지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게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복이는 김철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복이와 함께하는 산책은 김철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복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밤늦게 회사 일로 지쳐서 돌아와도 복이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복이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한 개였습니다. 김철수의 기분을 마치 거울처럼 알아차렸습니다. 김철수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고 우울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복이는 김철수의 하루 일과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김철수가 일어나면 복이도 함께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세수를 하는 동안에는 화장실 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렸고 아침 식사 시간에는 김철수 옆에 앉아서 음식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정말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김철수의 아들 민수는 50대 중반의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는 효자였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곤 했습니다. 민수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아이를 갖기에는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이는 그들에게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 집을 찾아와 복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개를 무서워했지만 복이의 온순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이도 영희를 잘 따랐고 영희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복이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역시 김철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김철수는 평소처럼 복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복아, 우리 내일도 산책하자. 김철수가 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복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보기는 김철수 옆을 맞춰 걸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철수는 잠자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보기가 김철수를 깨우러 왔을 시간이었습니다. 보기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김철수의 침실로 들어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철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평소와 다른 김철수의 모습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입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김철수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며 침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철수가 보가 산책 가자라고 말하면서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그저 눈만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보기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침실을 나가 거실로 가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조용한 개였던 보기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치 도와주세요. 무언가 큰일이 났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민수가 아침 일찍 아버지께 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이 항상 걱정되어서 자주 안부를 확인하러 왔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한 아버지 집에서 보기가 이렇게 크게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기는 민수를 보자마자 더욱 급하게 짖으며 침실 쪽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마치 빨리 와서 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보기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한 마음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철수는 눈은 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고 오른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기는 김철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철수를 들것에 옮길 때도 보기는 계속 따라다니려 했습니다. 민수가 보가 아버지는 병원에 가야 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해도 보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뇌경색, 즉 중풍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는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민수 부부가 보기를 돌봤지만 보기는 매일 김철수를 기다리며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기던 산책도 예전처럼 신나하지 않았고 좋아하던 간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민수 부부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퇴원 날 김철수가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보기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주인을 다시 본 보기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김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라는 낯선 물체에도 개의치 않고 김철수 곁으로 가서 그의 손을 계속 하차주었습니다. 김철수도 왼손으로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철수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려웠고
식사나 옷 갈아입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간병을 위해 김철수 집으로 들어와 살았지만 둘 다 직장이 있어서 24시간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전문 간병인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최고의 간병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봐줄 수 있는 실력 있고 마음씨 좋은 간병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으며 꼼꼼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간병업체 몇 곳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소개해주는 간병인들은 어딘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중풍 환자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던 중 민수의 회사 동료인 박 과장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간병인 찾고 있다고 했지? 우리 고모를 돌봐준 분이 있는데 정말 훌륭하셨어. 이정숙이라는 분인데 경력도 20년이 넘고 정말 성실하셔. 정말요? 그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민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박 과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추천이라면 믿을 만했습니다. 이정숙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간병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이셨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물론이고 물리치료 보조과정까지 이수한 전문가였습니다. 민수가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데요. 아, 박 과장님 소개시군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환자에 대해 묻는 질문들도 전문적이었고 정말 경험이 많은 간병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은 먼저 환자분을 직접 뵙고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집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덥석이를 맞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확인하려는 자세가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이정숙이 김철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첫 만남에서의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그녀는 정말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이정숙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곧바로 김철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철수를 처음 본 이정숙의 반응도 전문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아버님을 돌봐드릴 이정숙입니다. 그녀는 김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 간단한 의료 체크를 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마비된 부위의 상태를 살펴보는 모습이 정말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중풍 후 한 달 정도 지나신 상태네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정숙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본 환자분들 중에 아버님 정도 상태에서 많이 회복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녀의 말에 민수 가족들은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정숙은 김철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나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음식은 없나요? 복용하고 계신 약은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보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쁜 강아지네요. 이름이 뭔가요? 복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개예요. 민수가 대답하자 이정숙은 그럼 저도 복이와 친해져야겠네요. 환자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같이 사랑해드려야 진정한 간병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민수는 이정숙이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기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 대해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정숙이 다가가서 조용히 손을 내밀자 냄새를 맡아보고는 별다른 반응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기가 낯선 사람을 금방 받아들이네요. 순한 아이구나. 이정숙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자 보기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급여 조건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달에 이틀 정도는 개인적인 용무로 잠깐 외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간병인들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실력에 비해 너무 적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묻자 제가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라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성사되었습니다. 이정숙은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아침 7시쯤 오면 될까요? 라고 물었고 민수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고 무엇보다 이정숙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이정숙이 돌아간 후 민수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박 과장님이 극찬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영희가 말했고 민수도 그러게요. 아버지도 이정숙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안심이 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정숙이 첫 출근한 날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도착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의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약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시켰습니다. 물리치료 마사지도 전문적으로 해줬고 김철수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이정숙은 항상 김철수의 의사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마비 환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김철수도 이런 배려가 고마웠고 이정숙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기도 며칠이 지나자 이정숙에게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정숙이 김철수를 돌보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거나 가끔은 이정숙 곁에 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보기가 저를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이정숙이 보기를 예뻐하는 모습에 김철수도 흐뭇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 가족 모두가 이정숙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밝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민수가 이정숙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저야말로 좋은 가족분들을 만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정말 천사 같은 간병인이었고
김철수의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보기도 평온했고 민수 부부도 안심하고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숙이 간병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보기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정숙이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을 때 보기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보기가 왜 그러지?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보기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기는 현관에서 이정숙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털이 약간 곤두서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가 왜 그래? 이정숙 선생님이잖아. 민수가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계속해서 이정숙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당황한 기색 없이 괜찮아요. 아마 제가 오늘 새로운 향수를 뿌려서 그런가 봐요. 강아지들은 냄새에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보기의 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정숙이 김철수의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보기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기가 정말 이상해요. 그동안 이정숙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어제 다른 환자분 집에서 개 냄새를 묻혀와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정숙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보기의 행동은 단순한 냄새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보기는 마치 이정숙을 적으로 인식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에도 보기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철수 혼자 집에 있을 때 이정숙이 들어오면 보기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김철수 옆에서 누워있던 보기가 이정숙이 나타나면 즉시 일어나서 김철수 앞을 지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기가 오늘 정말 이상해요. 이정숙이 저녁에 민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약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보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요. 뭔가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이정숙의 말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보기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혹시 보기 때문에 일하시기 불편하시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이정숙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물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기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약을 먹이려 할 때, 물리치료를 해주려 할 때마다 보기는 끼어들어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정숙이 김철수의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으르르르. 보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갔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보기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기는 마치 이정숙으로부터 김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도 보기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보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기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철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한 것은 보기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철수의 상태도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온 지 첫 주에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재활 운동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번 주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눈빛도 좀 흐릿하고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정숙이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있는데 왜 아버지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정숙 선생님께 물어봐야겠어요. 민수가 이정숙에게 아버지 상태에 대해 문의했을 때 이정숙은 중풍 환자분들은 회복 과정에서 기복이 있어요. 처음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주춤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기에 계속되는 이상한 행동은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보기는 이제 이정숙이 집에 있는 내내 김철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24시간 경비를 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늦은 시간에 아버지를 확인하러 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기가 김철수의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보기가 즉시 깨어나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가 나야. 민수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을 때야 보기가 안도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잠은 얕았고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깊게 잠들던 보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수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김철수의 상태가 평소보다 훨씬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민수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느렸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억지로 깨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철수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를 보고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보기도 이런 김철수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민수가 이정숙에게 말하자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푹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보기는 이제 잠시도 안정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수 곁을 지키며 이정숙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이정숙이 김철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보기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마치 김철수를 보호하는 충견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정숙도 보기에 계속되는 방해에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자꾸 방해를 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보기를 다른 방에 두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보기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약품 같은 냄새였는데 평소에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가 뭐지? 민수가 이정숙에게 물어보자, 오늘 소독약으로 청소를 해서 그래요.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는 청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곳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 했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물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하는데 보기가 그 냄새를 싫어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기의 이상한 행동, 아버지의 상태 변화, 그리고 오늘 맡은 이상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기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보기가 이정숙에게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보기의 직감을 믿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숙이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을 때 보기는 현관에서부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보기의 짖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급히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정말 심해졌네요. 이러면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보기에 대한 짜증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사과하려 할 때 보기가 갑자기 이정숙의 가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주변을 빙빙 돌며 계속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가방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보가, 그러면 안 돼. 민수가 보기를 제지하려 했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코를 바짝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멍. 보기의 짖는 소리에는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가 제 가방을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혹시 다른 환자분 냄새가 묻어 있어서 그런가. 이정숙이 가방을 재빨리 들어올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이정숙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당황감을 포착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정숙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고 보기가 그것을 미리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는 그날 바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몰래 설치할 수 있는 작은 CCTV를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시간 녹화가 가능하고 화질이 선명한 걸로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이즈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면 완벽하실 것 같은데요. 크기는 동전만 하지만 HD 화질로 녹화되고 움직임 감지 기능도 있어서 필요한 순간만 녹화할 수도 있어요. 점원이 추천한 초소형 CCTV는 정말 작았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찾기 어려울 만큼 작고 은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정숙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보기도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몰래 녹화를 해보려고 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도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CCTV를 아버지 방 책장 위 액자 뒤편에 숨겨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침대와 방 전체가 다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정숙 선생님이 정확히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이 다시 출근했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어제는 보기가 너무 예민해해서 죄송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간병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네, 괜찮아요. 보기도 이제 저에게 익숙해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이정숙이 들어오자마자 으르렁거리며 경계했고 김철수 앞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보기가 아직도 저를 경계하네요.
정말 신기한 게예요. 이정숙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보기에 대한 적대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집에는 김철수와 이정숙 그리고 보기만 남았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김철수를 돌봤습니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고 아침 식사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이정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물컵에 약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보기는 즉시 이 모습을 보고 짖기 시작했지만 이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개 같으니라고. 이정숙이 보기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날카롭고 음침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꾸 방해만 하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정숙은 김철수에게 약물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버님, 목이 마르시죠? 물 좀 드세요. 김철수는 의심 없이 물을 마셨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김철수가 의식을 잃자 이정숙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의 팔을 꼬집고 다리를 꺾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기는 이정숙의 학대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이정숙은 보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꺼져. 정말 거슬려 죽겠어. 보기가 벽에 부딪혀 끽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만 이정숙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학대가 끝나자 이정숙은 김철수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귀중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지? 분명히 현금을 어딘가에 숨겨둔 게 있을 텐데.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마음대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김철수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서랍에서 발견한 금반지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또 다른 약병을 꺼내더니 김철수의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독을 주입하는 것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주사를 놓았습니다. 보기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이정숙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주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끈질긴 개네. 다음에는 너부터 처리해야겠어. 이정숙이 보기를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를 마친 이정숙은 다시 평범한 간병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김철수의 옷을 단정하게 입혀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버님, 주무시고 계시네요. 좀 더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온화하고 친절했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이정숙은 정말 성실한 간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셔서 많이 주무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기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보기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아버지를 학대하고 약물을 주입하고 물건을 훔치고 보기를 폭행하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여자가.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보기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보기가 처음부터 이정숙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이정숙이 정말 악마였어요.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도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보기가 계속 경고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영상 증거와 이정숙이 가져간 물건들의 목록, 그리고 아버지가 복용한 약물에 대한 분석 요청서까지. 이제 이정숙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에게는 일이 생겨서 잠시만 간병을 쉬어달라고 전달했고 곧바로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한 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군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보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정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만 피해를 당한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저도 소개를 받은 거고 간병인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서요. 민수의 요청에 형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상습범인 경우가 많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이정숙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경찰서로 와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민수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정숙은 지난 8년간 최소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묘한 것은 그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 실력 있는 간병인으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형사는 이정숙의 치밀한 수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수법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미친년이었어. 이정숙은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자연사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의 대표적인 사례가 78세 박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뇌출혈이 심해서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던 환자였어요. 이정숙은 이런 환자들에게는 실제로 정성껏 간병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재산을 조금씩 훔치긴 했지만 겉으로는 정말 헌신적으로 돌봤죠. 박모 씨는 결국 3개월 후 자연사했지만 가족들은 이정숙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이정숙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이정숙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간병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병인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 겁니다. 형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민수 씨 아버님 같은 분이 대상이었죠. 수법이 아주 악랄했어요. 82세 최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최 씨는 원래 경미한 중풍이어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정숙이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학대를 가해서 상태를 악화시켰어요. 최모 씨는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정숙은 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간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정숙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정숙을 믿었고 이정숙이 밤낮 없이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이정숙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가족들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제 잘못이에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가장 슬퍼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형사가 분석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정숙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제사 때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말 가족처럼 대했어요. 이런 행동이 오히려 그녀의 평판을 더욱 높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쌓인 평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정숙을 천사 같은 간병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참 아이러니하죠. 경찰 조사 결과 이정숙이 8년간 벌어들인 간병비만 해도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 환자들에게서 훔친 현금과 귀금속까지 합치면 총 5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정숙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들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감사 편지만 수백 통이었어요. 이정숙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천사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이정숙은 이런 편지들을 자신의 홍보 자료로 활용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정숙이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진짜로 뿌듯해했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연기가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 보기가 없었다면 이정숙은 계속 천사 같은 간병인으로 살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보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영웅이에요. 그날 이후 이정숙 사건은 빠르게 처리됐고 이정숙은 체포된 후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천사 같은 간병인, 하지만 악마였던 간병인.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겁니다. 그 후 김철수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정숙을 경계하느라 긴장하고 있던 복이가 다시 예전의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수 곁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민수가 와도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철수의 상태도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이 투여했던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의식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사건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간병인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이정숙처럼 완벽해 보이던 사람도 그런 짓을 했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형 병원에서 직접 추천받은 간병인만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 명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이전 환자 가족들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보기가 경계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간병인 후보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경력도 좋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간병인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40대 후반의 남성 간병인이었습니다. 중풍 환자 전문이라고 했지만 보기가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도 그 간병인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온 사람은 60대 초반의 이경숙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정말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이경숙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곧바로 김철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보기가 이경숙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정숙 사건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쁜 강아지네요. 이름이 뭐예요? 이경숙이 보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보기도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철수도 이경숙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경숙이 김철수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김철수는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이경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선생님은 믿을 만한 분인 것 같네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보기의 판단을 믿기로 한 가족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경숙은 이정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보고했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재활 운동을 30분 하셨는데 평소보다 의욕적이셨어요. 왼팔 움직임도 조금 좋아지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철수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경숙이 온 지 일주일 만에 김철수는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에는 간단한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기. 김철수가 처음으로 보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는 김철수의 회복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김철수가 재활 운동을 할 때면 옆에서 응원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고 김철수가 말을 할 때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김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김철수가 보기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을 때 보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김철수의 손을 하차 주었습니다. 보가, 고마워. 김철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가 보기와 함께 집 앞 공원까지 산책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긴 했지만 10분 정도 야외 공기를 마시며 보기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실 줄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민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도 김철수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중풍 환자분은 회복이 쉽지 않은데 정말 의지가 강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경숙도 김철수의 회복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의 회복 의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보기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경숙은 보기의 역할도 잊지 않고 인정해줬습니다. 보기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되찾았고 김철수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김철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김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도 집안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와 함께 매일 30분씩 공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보가, 산책하자. 김철수가 말하면 보기는 즉시 꼬리를 흔들며 목줄을 물어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김철수와 보기가 함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보가,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정말 고마워. 김철수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김철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기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워.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고맙다 보기야. 그날 밤 김철수는 보기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었습니다. 보기는 맛있게 간식을 먹은 후 김철수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수의 건강한 회복,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 그리고 보기의 밝은 모습, 이정숙이라는 악마 같은 존재가 가져다 준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보기는 이제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을 구한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김철수 곁에서 충실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기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구름 같은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